1억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지신 분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한 번 당한 사람을 계속 끌어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황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큰 괴로움을 느끼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드물지만은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만 받고 돈을 보내주거나, 특히 자기의 벗은 몸을 촬영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 범죄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이런 거에 속았다니라고 하면서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끼십니다. 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정신적으로도 데미지가 상당히 크죠. 이런 범죄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범죄에 대해서 예방법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싱 범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당연히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한번 진짜 똥밟음 셈 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피해액이 보통 작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몇 천만 원 단위 이상의 거액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정도에 이르면 일상생활이 사실 힘듭니다.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거액의 빚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범죄 피해자인데 이 빚이 계속 나에게 넘어오는 게 맞느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빚을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로서 그 범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해결하시기가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범죄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형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잡아야 되겠지만,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아도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거의 즉시 출금을 해가지고 얘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피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이 억울하게 발생한 빚을, 채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인데,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법원의 도움을 통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억울한 채무를 상당 부분 탕감해 가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보통 피싱 범죄를 당하신 분들은 당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본인이 일을 해서 갚아보겠다, 회생제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급하게 빌린 대출금들이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갚아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연체 폭탄, 이자 폭탄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개인 회생을 빨리 시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피싱으로 생긴 빚도 회생이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됩니다. 우리가 범죄 피해자인데 이렇게 발생한 빚을 그대로 다 갚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하죠. 물론 범죄 피해로 인한 빚이란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 전문가인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도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남성분이신데 몸캠 피싱을 당해서 1억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생이 되셨고, 원금만 해도 9천만 원 이상 탕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회생 기간 동안에 이자는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시고 정서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으셨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지게 된 빚 중에 9천만 원 가량을 탕감을 받으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시고 지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피싱 피해로 발생한 빚에 대해서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살다 보면 이런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본인을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가끔씩 속습니다.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만 신속한 피해 회복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법률 전문가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민사적인 부분, 형사적인 부분 컨설팅을 받으시고, 반드시 해결법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피싱을 한번 당한 경우에 한 번 당한 사람을 계속 끌어냅니다. 그래서 한번 1,000만 원 빌렸다가 다시 연락 와서 돈 더 주면 갚아주겠다고 하고 수차례 이어지면서 거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번이라도 조금 의심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그때 바로 스톱을 하고 법률 전문가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차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달라 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면서 뭘 빌려달라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이런 거 100% 사기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조그만 이익에 눈이 멀어서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하면 잘못하면 공범으로 같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돈도 뺏기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식에 반하는 금전 요구나 이득의 제공 이런 것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몸캠 피싱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많은 케이스나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충분히 대처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